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제 50만원까지는 찍고 그 이상 55만, 60만까지도 볼 수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중간 조정 나오겠지만은 무난하게 일단 50만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LG화학이 적자가 좀 나왔죠. 5,600억.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고 19년도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나 전기차, 뭐 글로벌 수요 둔화가 한꺼번에 좀 겹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았죠. 근데 이런 이제 실적들이 2025년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이제 적자였던 게 이번 1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한 4,400억대,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700억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6,800억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이제 11조를 찍고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이제 6,797억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전분기보다 영업이익 자체는 거의 한 40%가 이제 증가를 했고 작년 뭐 3분기와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좀 뚜렷하게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 이제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이제 바닥이었던 주가가 25년도부터 이제 회복 국면을 들어서면서 이런 회복이 이제 반짝 회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내년 27년도 점점 이제 영업이익적으로 좋아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5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금리 발표가 났죠. 기준 금리가 이제 2.5%로 이제 동결이 나왔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평균 대략적으로 이제 한 1450에서 지금 이제 70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4%에서 뭐 빠르면은 이제 12월 달에 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내년 추가 인하를 계속해서 이제 시점을 좀 두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금 2.5에서 더 내리기에는 뭐 환율이나 물가도 부담되고 미국이랑 이제 금리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2.5에서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동결 또는 이제 가능한 좀 인하 쪽으로 한 85%까지 기울었죠.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화가 좀 약세긴 하지만은 추가로 급락하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큰 변화는 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LG화학 이제 실적에 있어서 뭐 큰 이제 역풍을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순탄한 환경이 좀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3분기 기준으로 지금 실적이 매출이 이제 11조 한 2천억 정도가 잡혔고 영업이익이 지금 6,797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6.1% 정도로 찍히는데 작년 기준으로 24년도 3분기 때 매출이 12조였거든요. 매출이 12조 6,700억 정도 됐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이제 4,900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익률이 이제 3.9%로 매출 자체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이제 개선이 됐죠. 이제 마진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개선되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이 올해 이제 1에서 3분기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각각 이제 1조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조 3천억, 2조 4천억 이렇게 진행되면서 3분기 누적만 이제 한 5조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좀 적자 폭이었던 이제 석유화학 쪽이 어느 정도 최소 이제 손실폭이 좀 크게 줄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소재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나 소재 전자 비중이 이제 올라가면서 마진이 이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SS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효과들이 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 중에서 어디서 이제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남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그걸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이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소재 ESS 쪽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최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뭐 뉴스라고 한다면은 미국 쪽 EV 양극재를 장기 공급을 이번에 체결했죠. 3조 7천억 규모로 이제 체결했는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4조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고
1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1월 초에 중국 시노팩이랑 이제 소듐 이온 배터리용 소재 공동 개발 협약도 했고, 거기에다가 일본 그 도요타 통상이랑 국내 양극재 공장 지분 25%를 이제 인수를 해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미국 엑슨모빌이랑 최대한 10만 톤 규모의 리튬 공급을 이제 비구속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제 구조가 기존에 이제 양으로 물량으로 밀어붙이던 구조에서 이제 질적으로 마진이 올라가는 이제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번 이제 3조 7,600억 양극재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고 기간 자체도 이제 11월 15일부터 29년도까지 29년 7월까지 한 3년 8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상대방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공개입니다. 근데 이제 뭐 테슬라나 뭐 파나소닉 이런 계열이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단순하게 나눠보면은 한 연평균 한 1조 원씩 매출이 이제 사실상 깔려 있는 건데, 작년 LG화학 전체 매출이 이제 대략 한 30조 원짜리였어요. 30조 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한 26조 정도 매출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번 이 계약만 놓고 보더라도 연간 매출의 한 3, 4%는 미리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 매출 자체가 일반 석유화학 대비 마진이 엄청 높습니다. 마진이 높은 매출이라 이런 양극재 계약이 늘어날수록 매출의 이제 변동성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변동성을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당연히 이제 주가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양극재 공장 지분 구조도 도요타 통상이 25% 지분을 인수를 해서 이제 1위 주주가 되면서 중국의 이제 화유 코발트 지분이 49에서 24%로 줄었습니다. 49에서 이제 24로 줄어드는데 중국 지분이, 이 얘기는 이제 일본 완성차 배터리 밸류체인이랑 결속이 이제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고 이제 북미 쪽,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중장기 고객들을 깔고 있어요. 이런 지분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이제 눈에 띄는 뭐 매출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보이진 않지만은 뒤늦게 이제 한 26년, 27년도 이때쯤 이제 강하게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양극재 수주 라인업이라든지 더 장기적으로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듐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뭐 매출 자체는 뭐 없지만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노팩이랑 이제 LG화학 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동개발 대상으로 소듐 이온 배터리용 양극 소재 개발을 하는데, 주요 시장은 이제 ESS 중국이나 뭐 중국이랑 글로벌 저속 전기차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일단 뭐 전망 자체는 올해 이제 25년 10기가와트를 보고 있는데 34년까지 해서 이제 292기가와트 시를 보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뭐 엄청나게 이제 거의 뭐 30배 가까이 늘어난 목표고, 2030년도까지 전 세계 이제 소듐이온 배터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이제 생산될 것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 실적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인데, 지금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크가 리튬 기반으로 이 기술에 과도하게 이제 집중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차 성장이 조금 이제 줄어들거나 특정 국가나 뭐 정책적인 변화, 뭐 관세라든지 이런 데 변화가 생기면은 리튬 관련 수요나 가격이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항상 리튬 가격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LG화학 입장에서 리튬 기반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대형 계약도 이제 체결을 했고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소듐 이온 소재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ESS라든지 이제 소형 전기차 시장으로 그런 이제 시장이 커질 때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좀 흔들리더라도 전체 배터리 소재에서 포트폴리오가 좀 무너지지 않게 이런 쪽으로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장기적인 영업이익이 뭐 흔들리거나 그런 이제 변동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가가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더라도 큰 틀에서 이제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리튬 공급 같은 경우에도 엑슨모빌이랑 작년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최대 이제 10만 톤 규모거든요. MOU를 맺었는데 이제 리튬 생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 아칸, 소주 그쪽에 있고, 뭐 당장에 이제 이것도 손익계산서로 찍히는 건 아닌데 북미 현지에서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IRA 이 법안, 미국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이쪽에서 이제 갖추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양극재 공장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미국 전기차 고객한테 매출을 내는 이런 북미 지금 밸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3.7조 원 양극재 계약과 이런 북미 사업 구조들 같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흐름이라 주가는 뭐 50만 원 뚫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55에서 60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석유화학 쪽이 좀 영업이익이 크게 줄다 보니까 그게 좀 관건이었는데 석유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이제 좀 약화가 좀 많이 됐죠. LG화학도 당연히 뭐 LG화학 업종 자체가 화학이다 보니까 가장 그래서 주가가 24년도 내리 계속 빠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수익이 좀 안 나는 저수익 제품들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수익이 좀 잘 나는 이제 고부가 가치 위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이익률을 계속해서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3분기 실적에서는 석유화학이 뭐 전체 실적을 이제 좀 끌어내리는 구멍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본전치기에서 기본 이제 어느 정도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는 회복될 수 있게 좀 계속 이제 구조를 좀 짜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배터리 소재,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이쪽에서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여기서 이제 구멍 역할은 좀 안 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좀 흐름들을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좀 가장 이제 무난한 시나리오는 일단 글로벌 이제 전기차 수요가 워낙 과거 이제 고성장해서 보통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역으로 꺾이는 수준은 아니고 이 정도 유지가 되면서 LG화학이 이제 양극재 장기 계약 확보했던 거 그냥 무난하게 이제 흘러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작년처럼 석유화학이 뭐 대폭 이익이 깎이지 않는 그냥 무난한 수준에서 이 정도 세 가지가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올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6,800억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가 뭐 일시적인 이제 피크보다는 그 위에서 이제 더 올라가면서 못해도 이제 한 1조 뭐 2천억까지는 무난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 다음에 26년, 27년도 저 양극재 계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게 이제 26년, 27년이라 매출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깔리다 보니까 뭐 무난하게 이제 중기적으로는 한 1조 이상은 계속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가장 무난한 이제 시나리오고 가장 긍정적으로 이제 뭐 가장 좋은 뭐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은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좀 더 이제 빠르게 살아난다.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좀 살아나면서 전기차 수요도 좀 빠르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듐 이온 시장에서 예상하는 속도대로 무난하게 이제 성장하고 거기에서 이제 ESS 시장까지도 같이 커진다면은 영업이익이 뭐 2조 이상까지도 충분하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도 당연히 뭐 60만 이상까지도 충분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항상 또 긍정적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생각보다 더 질질 끌고 금리도 동결하거나 금리 인하도 약간 좀 말이 또 다시 들어가거나 뭐 중국이나 이제 뭐 중동 석유 화학 쪽 공급이 또 다시 너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경기까지도 좀 둔화가 되면서 경기 자체가 또 그냥 무난하게 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면은 LG화학도 결국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1조 이하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제 뭐 적자까지 좀 갈 거라는 분위기는 아니고 작년 24년도와는 달리 이제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미 뭐 장기 계약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적자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점점 뭐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200일선이나 아래 이제 중장기 이평선 뭐 30만 이하 저런 자리들까지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런 이제 흐름이 없는데 가격이 이제 저 자리까지 밀린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고 뭐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은 뭐 여전히 약세이긴 하지만은 1400 중후반에서 또 다시 좀 한 1400대에서 좀 유지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금리도 2.5% 그대로 이제 동결 수준이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며칠 전에도 이제 LG화학 말씀드렸지만은 36만에서 35만 언더까지 나왔을 때
가장 또 최적의 또 단기 매수 타임이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10%가량 이제 급등이 나왔고, 수급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기가 외인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매수세 자체가 최근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깔려있고, 최근 4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가 외인들 외인 매수세가 뭐 엄청나죠. 저렇게 이제 외인들이 이제 크게 들어오는 거는 현재 보이는 전체적인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영업이익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 LG화학이 이제 바닥을 찍고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1조 원 이상 찍히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커가지고 외인 수급이 강력하게 붙어줍니다. 그래서 LG화학 들고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 저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못해도 일단은 50만원 이상까지는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50만원대에서도 뭐 가격대를 잘 버텨주고 큰 이상만 없으면은, 과거 고점이 이제 100만원대였던 만큼 무난하게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뭐 60만원, 70만원까지도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끌고 가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흐름들을 이제 꾸준하게 계속 체크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고, LG화학 외에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니까 틈틈이 참고하셔서 목표하는 주가까지 잘 또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단기 급등이나 또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장중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텔레그램만 통해서 시장 브리핑 제가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이제 도움 받아가시고,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아래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란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 100% 무료로 진행이니까 부담 없이 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또 감사하고, 긍정적인 기운 담아서 또 계좌 상승을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알고 계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